그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건 아마 최정아 기자님 최고의 찬사일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의 주인공은요, 작년 깡 신드롬으로 인기를 다시 한번 얻었었던 가수 B 씨의 이야기입니다. B의 인생의 결정적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JYP 박진영을 만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가수 B 씨 같은 경우는요, 박진영이 영입을 해서 키운 가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의 성공으로 박진영도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최근 박진영 씨에게 또 B 씨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 때문에 엔터 사업이 많이 컸잖아요. 가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면서 박진영 씨에게 B 씨가 또 고마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B 씨가 그 데뷔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굉장히 생활고를 겪었었던 이야기는 유명하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고 뭐 좋은 자켓을 입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무슨 복으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힘들 때 손을 잡아준 것이 바로 박진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B 씨였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 B 씨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기에 진짜 이 박진영 씨가 은인 같은 존재로 느껴질까요? 네, B 씨는요, 과거 이제 방송에서 본인, 그러니까 어린 정지훈은 정말 불우하고 불쌍한 아이였다라고 이제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시고 어머니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그야말로 가난의 족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5일 동안 굶은 적이 있는데 세상에. 집에 그나마 보리차를 끓여놓은 물이 있어서 이 물로 허기를 채웠는데 나중에는 무슨 알갱이가 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갱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바퀴벌레가 알을 까놓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생에도 취약했고 어린아이였을 때 좀 방치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님도 제때제때 병원에 잘 못 모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얼마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보면서 어렸을 때도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한테 B 씨가 우리 엄마 병원에 좀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진영 씨가 그때 보증을 해줘서 어머님을 병원에 잘 모셔서 한 세상에. 2주 정도를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가슴 찡하네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수 B, 본명 정지훈 씨죠. 정지훈 씨가, 가수 B 씨가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는 걸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화려한 면만 있었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만 걸어왔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정말 가수 B 씨는 정말 사제지간을 넘어서, 박진영 씨는 사제지간을 넘어서 정말 14년간 버팀목이 됐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최근에 다시 뭉쳤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이 두 사람은 그냥 조금 고상한 말로는 댄스 최강자지만 이 표현보다는 최정아 기자님 정말 최고의 춤꾼이라고 해야지 딱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정말 넉넉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신곡이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된 나로 바꾸자라는 신곡이었는데요. 프로듀서 박진영이 정말 작정하고 만든 복고 분위기의 노래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춤도 굉장히 복고로 추고 있고 의상도 네. 복고로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기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제 기간으로 이제 지냈었던 이 두 사람이요. 2006년에 B 씨의 정규 4
4집 이후로 정말 14년 만에 호흡을 맞춘 이 노래이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던 이 신곡이에요. 네. 탄생 비화가 또 따로 있는데 B 씨가 스승 박진영 씨에게 하루는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곡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컴백곡으로 만들어놨었던 아주 소중한 곡이었는데 네. 그 곡을 B 씨에게 딱 틀어주면서 이 노래 혹시 어때? 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틀어주면서 같이 할래? 라고 세상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B 씨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쫙 돋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그런데 내가 부를 수 있는데 진영이 형이 숟가락을 얹더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정말 친하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네. 최고의 무대, 상상 이상의 무대를 박진영 씨가 확신을 했는데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또 가수 싸이 씨가 또 우정 출연했네요. 그런데 하지근 평론가님, 네. 출발은 스승과 애제자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가수 B 씨가 어덧 거물이 됐어요. 그렇다면 뭔가 두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도 이제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B 씨가 이제 월드스타가 됐기 그러네요. 때문에 자기 주관이 생겼죠. 아하. 그래서 B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춤으로 나한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박진영 씨 얘기는 올드의 올드스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박진영 씨는 또 B 씨한테 춤 정말 잘 추는 거 맞는데 살짝 지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그러니까 또 B 씨가 박진영 씨한테 박진영 씨가 정작 본인이 제일 많이 틀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진영 씨는 B 씨가 옛날엔 잘 쳤는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요즘에 좀 단점이 살아났다. 여전히 나의 잔소리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경전은 펼쳐도 거슬러 올라가면 박성배 변호사님 월드스타 B를 만든 사람 역시 누가 뭐라 해도 박진영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B 씨가 나쁜 남자로 데뷔해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레이니즘 등 연이어 히트를 시키면서 가수로서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죠. 또한 드라마 상두의 학교 가자, 풀하우스 등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맞아요. 더 나아가서 닌자 어쌔신, 스피드 레이서와 같은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른바 월드스타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 되기까지 B 씨가 혹독한 훈련을 참고 견뎠어야 했는데 B 씨는 박진영 밑에서의 연습생 생활은 마치 군대와 같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생일에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려고 했더니 박진영 씨가 네가 지금 이럴 때냐면서 1시간 동안 혼을 냈다고 하는데 박진영 씨는 B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만할까 봐 더 혼을 냈고 B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금연을 하기도 했답니다. 야, 박진영 씨가요 정말 타고난 진짜 뭔가 스타를 만들어내는 조련사예요. 그런데 박진영 씨를 보고 있으면요 참 안 늙는다, 세월을 거슬러 간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올해 나이가요 50이 됐답니다. 50. 누가 근데 50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박진영 씨는 애제자와 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왔던 그 시절의 우리 Do you remember baby 나부터 듣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그래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 Do you remember baby 너무 그리워 when we disco when we disco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노래를 듣고 있으면 디스코는 영원하다. 지금 디스코는 세월 지나도 흥겹습니다, 진짜. 네, 요즘에 디스코가 다시 인기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디스코 열풍이 불면서 박진영 씨하고 방탄소년단이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건데 박진영 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관리의 끝판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50인데 저 몸놀림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 몸이 유지가 되는가. 네. 정말 후배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맞아요. 선배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리고 B 씨한테 도덕성, 책임감, 성교육을 시켜줬다고 B 씨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또 B 씨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박진영 씨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만약 그 경우에 1등을 못 할 것이다. 야. 1등을 하려면
1등부터 하고 야. 연애 같은 건 다 뒤로 미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B 씨가 노력을 해서 1등을 한 것이고 네. 그렇게 연애를 뒤로 미룬 결과 내가 마침내 김태희 씨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네요. 정말 가수 B 씨는요. 그런데 B 씨가요. 김태희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세상에 노래 선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대체 어떤 노래일지 그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들고 지쳐서 날 쓰러질 때쯤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너왜 같이 같은 꿈을 꾸고파 영원한 너의 이름 가장 큰 기쁨 너왜 같이 눈을 뜨고 같은 날 같이 눈을 감고봐 아니 근데 최정화 기자님,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저 가사에 무슨 특별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겁니까? 춤만 그냥 보이는데 춤만. 네. 네, 방금 가사 중에 영원한 너의 일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기쁨, 클 때 기쁨이 김태희 씨의 이름을 이 대박 가사에 사건. 묘하게 녹여 놓은 거죠. 절친인 싸이 씨가 사실 이 가사를 듣고 이건 비하인드인데 가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라고 표현을 할 저도 정도로 돌았어요. 지금 저도 돋았습니다. 네. 소름이 돋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전국의 유부남들을 긴장하게 만든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네. 김태희 찬양가냐라는 그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김태희 씨, B 씨 지난 2017년도에 결혼을 해서 슬아에 두 딸이 있는 두 딸의 아버지, 어머니이죠. 김태희 씨와 결혼을 위해서 B 씨가 적금도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태희 씨가 정말 보여지는 이 화려함보다 굉장히 소박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결혼식을 원했었던 김태희 씨의 뜻대로 두 사람은 검소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혼식 비용이 200만 원 남짓이었다고 해요. 오. 그리고 김태희 씨와 개당 25만 원짜리 결혼 반지를 맞췄다고 하거든요. 진짜예요? 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그 김태희 씨가 또 여배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B 씨가 밖에 나가서 김태희 씨에 대한 언급을 좀 아끼기 때문에 좀 아꼈어요, 이 말 자체를. 그런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 아내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최고의 재료로 맛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준다. 가장 잘하는 게 샤브샤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맛있겠다, 네. 네, 장모님도 참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김태희 씨 어머니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김태희 씨의 재산 관리를 장모님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계신다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김은비 팀장님, 가수 B 씨는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한 거예요? 최고의 스승인 박진영 씨도 만났고 최고의 선물 김태희 씨도 만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B 씨와 박진영 씨는 만능 연예인이죠. 예능인인데 사실상 B 씨가 그 박진영 씨 만나가지고 그렇게 가수로서 성공을 했고 아시다시피 김태희 씨는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녀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미녀 아닙니까? 네. 지금은 좀 다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한때죠.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결혼도 했고 또 아이를 딸 둘 낳는데도 네. 사실은 B 씨가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희 씨를 닮아가지고 두 딸이 쌍꺼풀이 있어요. 네. 또 박진영 씨도 딸 둘이 있다고 하는데 네. 딸이 예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진영 씨하고 B 씨가 말하기를 지금 딸 네 명이지 않습니까? 네. 걸그룹을 만들 수 있겠다 야. 했는데 아무튼 B 씨는 박진영 씨도 만나서 성공을 했고 또 최고의 미녀인 김태희 씨 만났고 딸들도 예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행복에 행복을 더한 행운의 사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제지간에서 이제는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두 분의 우정 앞으로 또 계속되길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그를 만나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스타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먼저 노래 들어보시면 아! 이분 하실 겁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슬픈 그대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넣어 아무나 할 수가 없지 난 너를 사랑하는 세상 저울이지만 좀 다가먹는 뭔가 불편한데 야, 최정아 기자님, 이문세 씨 뭐 명품 발라드는 뭐 굳이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문세 씨의 명품 발라드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찾아온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이죠. 존 레전드부터 이문세 씨까지 굉장히 유명한 정말 글로벌 가수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고품격 무대를, 음악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대의 클라이막스는요. 존 레전드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클라이막스는 역시 올타임 레전드로 불리는 이문세 씨였습니다. 이문세 씨 같은 경우는 자신과 10년 동안이나 호흡을 맞춘 이 밴드와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이 무대에서 들려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대와 영원히, 그리고 소녀, 그리고 옛사랑 무대까지 선보였고요. 스태프분들이, 제작진분들이 이제 장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흥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붉은 노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비스까지 대박이네요. 제가 레전드 가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유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노래 제목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이 이 노래 제목을 듣자마자 전주가 생각나는 이런 마법을 경험을 하셨을 그러네요. 거예요. 사실 이런 가수들을 저희는 이제 뭐 레전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문세 씨가 출연한 이 방송이요. 무려 시청률이 8.4%를 기록을 했고요. 최고 시청률이 11.4%를 기록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대체 이문세 씨는 누굴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불세출의 작곡가인 이영훈 씨를 세상에. 만난 거예요. 아하. 이영훈 씨를 1984년에 20대 26살에 만났는데 신천블루스의 어민호 씨가 소개를 해줘서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이영훈 씨가 학교 졸업작품이라면서 내밀었던 노래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세상에. 거기에서부터 이문세 신화가 시작이 된 거죠. 대박.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나라 가요의 역사를 바꾼 하나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였는데 거기서 나왔던 노래들이 소녀, 광화문 연가, 붉은 노을, 옛사랑, 뭐 그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 등등등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만든 앨범이 수백만 장 팔렸거든요.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 가요가 팝송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모든 10대가 FM 라디오를 밤마다 맞아요. 가요를 듣기 시작하고 진짜 이불 덮고 다 그랬죠. 몰래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진짜. 새로운 네.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문세 씨가 이영훈 씨와의 첫 만남에서 충격을 받은 노래가 있다는데 대체 이거 무슨 노래일까요? 궁금한 너무 많은 노래가 있어가지고요. 네, 최정아 기자님. 일단 이 노래가 바로 소녀라는 노래입니다. 이야. 소녀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문세 씨가 굉장히 바윗돌 하나가 내 가슴을 빵 이렇게 치는 소녀. 느낌이었다라고 아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3분 30초라는 이 노래 안에 완벽하게 기승전결이 들어와 있고 이 네. 노래는 시다. 나는 이 시에 목소리를 얹었을 뿐이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이영훈 씨 아들 이정환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노래를 작사할 때를 이렇게 추억을 하는데요. 정말 아버지가 가사에 공을 네. 들여서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음악적 고통이 멜로디를 작사를 할 때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네. 작곡보다 더 어려운 작사였다라고 추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노래, 충격받았다는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랬던 그 노래 인생의 스승
이영훈 씨를 2008년에 대장암으로 이문세 씨가 떠나보내고 오열을 합니다. 당시 라디오 DJ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슬픔이 컸는데요. 정말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지금도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로 62이랍니다. 이문세 씨가. 그런데 목소리, 저 노래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세 씨가 한 방송에서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당시 수술 후유증으로 고음에서 일정 음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나는 가수로서 끝인가 보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는데 다른 음은 낼 수가 있었대요.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차분하게 도전을 지속했더니 그 선을 넘을 수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레전드라고 불리는 가수분들은요, 그냥 운이나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관리,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